보내야지 하는 마음은 늘 있었는데 글로 적으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꼭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틈틈이 글을 적었답니다. 성의껏 꾹꾹 눌러 쓴 이야기니 꼭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금수저라고 불릴 만큼 부잣집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운영하셨고 벌이가 좋으셔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답니다. 저는 미대를 나왔고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유학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아 전시회를 열면 지인들이나 친구들만 찾아왔답니다. 그림으로 성공하는 게 어렵다는 걸 여러 번 깨달아서 부모님 등허리를 그만 휘게 하고 다른 일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미련이 남아 많이 아쉬웠는데 저보다 잘난 화가들이 넘치도록 많다는 걸 현실적으로 깨닫고 나서 과감하게 그림을 접어버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직업은 일러스트 디자이너였어요. 캐릭터를 그리고 상품화하는 일이었죠. 초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정받을 실력이 되면 급부상할 만한 직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들의 회사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거기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중 거래처 남직원과 인연이 되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호감형 외모에 일도 열심히 하고 야망까지 있는 걸 보니 나중에 결혼하면 굶어 죽진 않겠다 싶어서 마음을 열고 열렬히 사랑했답니다. 2년 동안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결혼할 만큼 가까워졌죠.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해드렸더니 집안 배경이 다른 것에 조금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 허락해 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모님의 회사를 알고 있어 영광이라며 엄청 좋아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치르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나치게 굽실거렸어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아들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돈 어른과 안사돈이 아주 유명한 사업가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 저희와 사돈이 된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아이 사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 식구가 될 텐데 너무 극존칭을 쓰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니 좀 부담스럽네요. 아유, 네네. 그럼 편하게 대하겠습니다, 사돈. 근데 애들이 결혼하게 되면 제 아들을 사돈 회사에 다니게 해주실 건가요? 글쎄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단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김서방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꿈이 너무 커서 탈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사돈 회사에 들어가서 후계자로 크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한테 회사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니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언제든지 남편을 회사로 데려오겠다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켜줬습니다. 아유, 사돈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의 장래는 사돈 손에 달렸군요. 저희가 잘할 테니 부디 잘 키워주셔서 능력 있는 놈으로 만들어주세요. 네네. 김서방이 출중한 사람이니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럼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렇게 남편의 장래 이야기를 끝내고 신혼집과 혼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잘 협의해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마저 코스 요리를 맛보고 양가 식구가 기분 좋게 헤어졌죠. 그리고 얼마 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혼생활은 연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배려심이 워낙 커서 사소한 다툼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 인생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여러 업체들과 손을 잡고 만든 신제품 기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게 잡혀서 모두 폐기 처리와 환불 처리를 해야만 했답니다.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건 물론이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회사를 접는 방법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 여겼는지 회사가 망하고 충격을 받은 채 술로 하루를 지내시다가 몇 주 뒤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이 터지면서 제 멘탈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은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슬펐답니다. 엄마도 회사와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자책하시며 힘들어하시며 하루를 힘들게 버티셨네요. 저희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누이를 매일 달고 다녔는데 신혼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시비를 심하게 걸더군요. 야, 너희 집 사업은 다시 재기 불가능한 거냐? 내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니? 결혼한 지 한두 달 만에 아주 별의별 꼴을 다 보는구나. 내 아들 인생 어떻게 보상할래? 어머님, 안 그래도 저 힘들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속만 더 타들어간다고요. 저희 집안이 사업가 집안이어서 절 받아주신 거예요? 다른 면은 전혀 보지 않으셨던 건가요? 이 기집애가 우릴 뭘로 보고 이런 개소리를 하지? 야, 너희 집안이 망해도 정도껏 망했어야지. 완전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 심하게 망했으니 걱정이 돼서 하는 말 아니야. 어머님,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님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예요. 제 남편한테도 도움받지 않을 거라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시던 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세게 대답했더니 시누이가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더군요. 이년 봐라. 야, 너 망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네 부모가 우리 동생 키워주고 우리 집안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알고 널 허락해 준 거야. 그게 아니면 니년이 뭐가 볼 게 있다고 우리가 받아줬겠냐? 형님, 그만하시죠. 저랑 남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이는 제가 망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요. 그 이가 절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두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절 훈계하는 거 그만 좀 하세요.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저도 회사에서 잘려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인원을 감축하는데 희생양이 된 거죠. 이 한심한 백수년이 내 아들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지내겠다. 이거 아주 철면피가 따로 없네. 야, 너 애미 애비한테 이렇게 살라고 배웠냐? 아, 애비는 이제 없으니까 애미가 가르쳤겠구나. 어머님, 형님, 두 분 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만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더니 시누이가 또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밀면서 뒷걸음치게 만들었어요. 야, 이년아, 사기 결혼 당한 내 동생 생각은 안 하냐? 네 집에서 키워주겠다고 후계자로 삼겠다고 허풍 그렇게 떨더니 한순간에 망해버렸잖아. 이건 누가 봐도 사기라고. 회사 문제가 있긴 했지만 잘 대처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바람에 한순간에 망한 거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스트레스에 못 이겨 술로 지내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 형님, 저 지금 충분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버려 주세요. 하, 인연이 아직도 지가 금수저인 줄 아나 보네. 야, 넌 계륵 같은 존재야. 어디 써먹을 데도 없고 쓸모도 없다고. 내 아들이 너랑 계속 살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혼 도장 찍고 꺼질 준비해라. 시모녀는 매일 찾아와 이렇게 막말을 실컷 하고 이혼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편 남편은 제가 당한 걸 모두 듣고 가만히 참지 않고 시댁에 찾아가 따져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망한 것과 시댁은 별개의 문제니 제발 이상한 소리 말고 잘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죠. 하지만 시모녀의 갑질과 시짜질은 계속됐고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사라도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여보, 나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 멀리 이사 가면 안 될까? 그게...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실은 내가 사업하겠다고 엄마한테 돈을 받았거든. 뭐? 당신 사업해? 회사 그만두겠다고? 당신한테는 준비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아니,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그래서 요즘 어머님이랑 형님이 더 심하게 막말했던 거야? 미안해 여보. 사실 회사에서 진급 물먹고 나가야 될 분위기야.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매번 선배들한테 까이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이젠 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그럼 위로라도 해줬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말하겠어. 당신 요즘도 자다가 장인어른 부르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러겠어. 내가 자다가 아빠를 불렀어? 갑작스레 떠나셨으니 그런가 봐. 어쨌든 당신이 사업 시작하겠다니까 잘 해봐. 나도 직장 알아보고 재취업할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여보. 저희 부부는 각각 풀리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사업장을 오픈했고 저는 다른 중소기업의 디자이너로 채용됐어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시모녀가 제 멘탈을 구겨버리더라고요. 야, 너는 꼴랑 200만 원 벌러 나가면서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사업하는 내 아들한테 아침은 먹이고 보내냐? 네? 아침에는 저도 바빠서 간단하게 토스트해서 먹어요. 토스트? 내 아들은 국물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앤데 퍽퍽한 토스트를 먹인다고? 너는 어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서 하냐? 아휴, 진짜 내 아들이 아까워 죽겠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너랑 이혼했으면 좋겠다.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희 부부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혼하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이게 아직도 부잣집 딸인 줄 아나? 쥐뿔도 없고 한심한 년이 어디서 눈가를 세로로 뜨고 말대답이야? 됐고, 너 내 아들이랑 살려면 내조 똑바로 해라. 아침상 차려서 사진 보내고 저녁에도 집 상태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해. 어머님, 그럴 거면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하세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말하는 거 봐라. 아주 싹수가 누렇네. 애비가 없어지니까 성질머리가 그따위로 변한 거냐?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아이고, 애비 이야기하니까 성남 표정 짓는 것 봐라. 그렇게 부모 욕먹이기 싫으면 똑바로 해. 내가 시킨 대로 하란 말이야. 알았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서 난리치고 나가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일단 시모녀의 시짜지를 피하려고 다음 날부터 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올려 남편에게 아침밥을 해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저녁상을 사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지적을 하셨죠. 저는 내성이 생겼는지 그냥 죄송하다, 다음에 더 잘하겠다 대답하며 시어머니한테 비위를 맞췄습니다. 한편 친정엄마는 아빠를 잃고 집안에서 은둔 생활을 한 지 몇 달 만에 집 밖을 나오셨어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이제야 일상을 보낼 준비가 되셨나 봅니다. 현주야, 결혼하자마자 일이 터져서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엄마. 나보다 엄마가 더 힘들지. 아빠 돌아가시고 실어증까지 걸렸었잖아. 그랬지. 근데 다시 정신이 들더라. 계속 주저앉아 있다가는 나도 네 아빠 옆으로 갈까봐 걱정됐어. 내 딸 현주를 두고 갈 수 없으니 정신 차렸지. 요즘 결혼 생활은 어떠니? 우리 부부야 문제 없지. 그이 성격 알잖아. 나밖에 모르는 거. 항상 위로가 돼줘서 힘이 나. 김서방이 착하긴 하지. 그럼 시어머니는 어때? 어머님? 뭐 그냥 보통이야. 크게 나쁘진 않고 지낼만 해. 우리 집안이 망해서 원망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어? 저는 엄마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시모녀와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셔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사업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기를 당해 망해버렸답니다. 그이는 형사 민사로 고소를 해봤지만 사기친 인간이 멀리 튀어버려서 잡지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렸네요.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으로 벌인 사업이라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모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다가 결국 저희 신혼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당장 빚을 갚아야 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원치 않던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모녀는 원래 놀던 사람들이고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대학 선배 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모녀가 저에게 과한 걸 요구하더군요. 아침 저녁상을 차리는 것과 살림도 모두 제가 해야 한다고 명령했답니다. 네가 내조를 제대로 못해서 내 아들이 사기당한 거야. 그리고 너희 집안 기운이 흘러 들어와서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큰 책임이 있으니 이 집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라.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 억지인 건 아시죠? 제가 대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집에 계시고요. 저 생활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뭐야? 꼴랑 돈 몇백만 원 번다고 우릴 무시하는 거냐? 집에서 노는 우리가 살리 마라 이거야? 우리더러 니년 빤스를 빨아다 바치라는 소리냐고? 제 빨래랑 저희 방 청소는 제가 할게요. 다만 아침 저녁을 차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 네 말본새는 명령처럼 들리는구나. 돈 버는 니년이 백수인 우리를 개 무시하는 걸로 들린다고? 집어치우고! 너!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내쫓을 거야. 내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라고! 이런 순간에는 항상 남편이 없었습니다. 시모녀는 남편이 없는 순간에만 이렇게 저를 갈구고 혼을 냈죠. 한 집에 살고 있어 남편한테 이르면 또 일이 더 커질까봐 입도 뻥끗 못하고 묵묵히 참고 견뎌냈습니다.
저는 시키는 그대로 하지 않고 눈치를 봐가면서 나서야 될 때만 움직였어요. 시모녀가 머리 쓴다고 시비를 여러 번 걸었지만 못할 것 같은 일은 과감하게 못하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직장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감도 없고 직원들은 많기만 하니 또 잘려야 하는 수모를 당했답니다. 결국 시댁에서 24시간을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저는 빠른 시일 내로 취직하려고 해봤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재취업을 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다를 게 없었답니다. 결국 시댁에서 시모녀가 시키는 걸 다 소화하면서 지내야 했어요.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나갔고 부족한 돈은 카드로 소비했답니다. 그건 역시 남편이 갚아줬으니 두 사람이 쓰는 돈은 한 푼도 없던 겁니다. 제가 시집살이에 너무 지친 나머지 하루는 날 잡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거기서 시짜지를 또 당했다간 사고 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쐈어요. 때마침 엄마한테 안부 전화가 걸려와서 엄마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댁 일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고자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음에 시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오셔서 선물하며 저를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시모녀는 엄마의 선물을 비웃더라고요. 사돈, 많이 약해지셨네. 정말 망하긴 망하셨나봐요. 꼴랑 명품 지갑이라니? 핸드백이라도 사와야지. 쪼매난 지갑이 뭡니까? 모양 빠지게. 어쨌든 선물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서 가져오세요. 맞아요, 사돈. 우리가 올케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줄 아세요? 올케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른다고요. 같이 사는 게 괴로워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턴 선물 좀 크게 해와요. 두 분이 제 딸을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망해버렸으니 이것밖에 못 드리는 거 사과드립니다. 다시 재기할 계획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기요? 알거지라는 걸 뻔히 다 아는데 무슨 재기를 한다는 거요? 사돈, 지금 코로나 시국인 거 잊으셨어요? 망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요즘에 무슨 재기를 한다고? 사돈, 세상 물정 모르고 사업하다가 또 전처럼 말아먹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알바나 하세요. 듣자 하니 원룸에서 산다면서요? 딱 하기도 해라. 거기 불편하면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요. 모녀가 나란히 가정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사돈, 처음 뵀을 때랑 많이 다르네요. 그때는 참 순수하고 바른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뭐요? 그때 우리가 좀 굽실거렸다고 아직도 사돈 미친 줄 알아요? 사업 말아먹고 남편까지 저 세상 갔으면 현실을 좀 파악하세요. 우리한테 넙죽 절을 올려도 시원찮을 판이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사업 운영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해 사고가 벌어져서 그리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떠난 남편 이야기는 꺼내지 마시죠? 어머, 사돈, 지금 저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망해서 오갈 데 없는 애를 거둬줬는데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십니다. 불쾌했다면 사과드릴게요. 사돈, 제 딸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는 아무나 갚나? 거지꼴 돼가지고 떵떵거리는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봐요. 우리 집에 남이 둘이나 앉아있으니 불편하네요.
시모녀는 저희 엄마한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그 순간 두 모녀의 뺨따기를 날리고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끝까지 고개 숙이며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는 걸 보고 꾹 참았어요. 시모녀는 저희 엄마가 선물한 명품 지갑을 당근 거래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놀러 다니더라고요. 참 가지가지하는 진상 모녀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저는 이 모녀와 최대한 붙어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알바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일이 많다는 택배 회사에 하루 8시간씩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일은 진짜 힘들더군요. 무더위에 선풍기도 없이 창고에서 일하는데 매일 땀 범벅이가 되어 시댁에 돌아갔답니다. 아우 냄새. 너 어디 쓰레기장 다녀왔니? 이 썩은 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일하면서 땀이 많이 나서요. 너 그 말 나온 김에 그 생활비는 언제 줄 거냐? 알바한 지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월급 나와요. 그때 드릴게요. 그래. 아무리 한 식구여도 줄 건 줘야 한다. 우리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니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줘야 해. 네, 어머님. 당연하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매달 50만 원씩 저에게 생활비를 받아가셨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받아갔고요. 그렇게 몇 달 지내다가 택배 회사에도 일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알바생들에게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했답니다. 2달 반 만에 다시 백수가 됐죠. 일할 곳을 찾아봐도 구해지지 않아 곤욕이었네요. 시모녀는 이런 저에게 한심하고 쓸모없는 년이라는 막말과 욕설을 했고 생활비를 안 내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경고까지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샤워를 하던 중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시누이에게 보일러를 켜달라고 했습니다. 형님,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보일러 좀 봐주실래요? 그러자 시누이가 희죽거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쿵쿵 걸어오며 삿대질하며 소리치더군요. 돈도 못 버는 백수년이 어디서 따순물을 써? 너 생활비 준 게 언제야? 지난달에 준 게 끝이지? 그럼 따순물 쓸 자격이 없으니 찬물로 씻어라. 그것도 감지덕진 줄 알아. 어머님, 너무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씻는 물로 뭐라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살림도 다 하는데 따뜻한 물로 씻을 자격도 없는 건가요? 인연의 주둥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넌 뚫린 입이라고 매일같이 멋대로 짓거리냐? 아가리 다물고 찬물로 씻어! 결국 치사하게 보일러를 꺼버리는 바람에 저는 찬물로 샤워